안녕하세요. 오늘 물 강의를 맡게 된 물처럼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강의를 해드릴 이순녀입니다. 네. 이름이 독특하죠.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생명의 기원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의 중요성을 살펴보다 보면은 인체의 7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암이 무섭죠. 암 발병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물을 잘 섭취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60세 이후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무섭죠. 정말 그처럼 건강관리를 잘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고 그 물이 만약에 10%가 부족하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은가요? 그리고 물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물은 포만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배부름이겠죠. 그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너무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라면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배고픔인지 물고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인체는 물고픔에도 배고픔을 느끼는 착각을 줄 수도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물만 잘 섭취를 해준다면은 큰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진대사. 적절하게 하루에 잘 섭취를 하고 있는 물로 인해서는 세포 내 또는 세포 외에 수분감이 잘 채워지고 있다라면은 세포 건강에 있어서 좋아지면 뭐예요? 면역력이 좋아지겠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요. 독감이 유행일 때는 뭐만 잘하면 돼요? 물 섭취. 적절한 미온수를 잘 섭취를 하고 계신다면은 감기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폐물 배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이 물이 해주는 역할은 잘 섭취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노폐물이 배출되는데도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한 내가 적절하게 먹는 물로 온몸을 설거지해 주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잘 먹지 않는 물로 구정물 같은 걸로 내 몸을 설거지해 주는 게 얼마나 나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거 피부 건강. 제 피부 어떤가요? 예쁘죠? 네. 피부 건강을 지키려면은 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 어때요? 물만 잘 섭취를 했는데 여자가 건강해졌어요. 그 하루 동안에 먹는 수분의 섭취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음식 내지는 음료라든가 내가 따로 섭취하고 있는 정수물로 인해서 내 몸에 수분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번 들어온 수분은 나중에 배출을 어느 곳으로 배출될까요? 땀, 소변, 대변, 호흡 이런 쪽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섭취한 물은 배출되는 물의 양도 2.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만큼 먹어줘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러면 해양심충수, 좋은 물은 어떤 걸까?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좋은 물은 요새 많이들 혹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해양심충수라고. 이 해양심충수는 수심 200m 이하에 있는 깊은 바다의 청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양심충수가 왜 더 정말 중요하냐? 그리고 이 해양심충수를 왜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지는 해양심충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때문에 그래요. 해양심충수는 일단은 미네랄 함유량이 굉장히 높고요.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는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미네랄이 70여 종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 미네랄이 함유량이 없는 물을 먹는 것과 있는 물을 먹는 것과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네랄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체 대사 기능은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깨끗함. 이게 그냥 뭐 맑고 깨끗하다가 아니라 영양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깨끗할 수 있는 최고의 깨끗한 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풍부한 영양 성분은 뒤에 또 한번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그림에 보셨을 때 해양 심층수와 일반 정수물에서 저희가 감자와 양파를 키워봤어요. 어떤 게 잘 자랐나요? 단연 그 해양 심층수라고 보이시죠? 수돗물과 미네랄 워터, 정수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은 어떤 경로에 따라서 섭취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물이 왜 가장 적게 자랐을까요? 정수물은 아무래도 죽은 물이라고 할 정도로 중금속의 수치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 필요한, 물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 수치까지 다 없앴기 때문에 죽은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상태. 사람이 정수물을 먹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미네랄 섭취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해양 심층수가 좋을 수 있겠죠. 생수랑 해양 심층수를 한번 가볍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생수는 일단은 원수의 청정성만 보더라도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수돗물을 그냥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못 드시겠죠. 예. 근데 해양 심층수는 청정성 또한은 제가 깊은 수심에 오염되지 않는 200m의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물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 한번 볼게요. 그냥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그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데 간단한 필터 형태의 어떤 정화를 거쳐서 저희가 안 좋은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블렌딩의 효과로 영양 성분만 그대로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네랄의 종류 및 함량을 본다면은 일반 생수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굉장히 함유량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경도 300을 유지하고 있고 미네랄의 수치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네랄 인체 흡수율이 일반 생수는 당연히 영양 성분이 없는 만큼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해양 심층수는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일반적인 생수를 먹었을 때 이 물을 추후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벌컥벌컥 마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히 유야수만 팽창시켜서 배출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없는 물을 저희가 먹는다라면 흘려보낼 수 있지만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물을 섭취한다면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청소해주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네랄 조성비와 경도를 보면은 미네랄 조성비가 일반 생수는 정말 일정치가 않아요. 들쑥날쑥하고 어떤 생수는 제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이 적절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전해질 농도와 가장 흡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할지 이제 궁금점이 해소되셨나요? 어떤 물을 먹을까요? 이 물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물은 그러면 이런 물인데 그 좋은 물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런 물을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만큼 물 반드시 잘 섭취를 해주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물에 대한 중요성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